UMPC 휴대용 게임기가 정말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회사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찍어내고 있었는데요. 아야 시리즈나 원플레이어 X, GPD 같은 제품들 이제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2021년 르누아르 기반의 APU 탑재 모델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AMD 라이젠 7 6800U 프로세서와 라데온 680M이 탑재된 제품들이 주력으로 많이 출시됐었죠. 사실상 AMD가 만든 시장입니다. UMPC의 부활을 제대로 알린 제품은 스팀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벌써 출시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사양이 좀 아쉽습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가 됐죠. 오늘은 에이수스가 만든 휴대용 게임기 ROG Ally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5월 29일 사전 판매가 시작됐고요. 간략하게 사양을 소개해드리면 4나노미터 공정의 젠4 아키텍처 기반 프로세서 그리고 RDNA3 아키텍처 기반의 GPU를 조합한 AMD 라이젠 Z1 익스트림 APU를 탑재했습니다. 램은 LPDDR5 16GB, 6400MHz 메모리, 저장 장치는 512GB의 PCIe 4.0 NVMe SSD로 구성됐고요. 스팀덱이 엑스박스 원 S와 PS4 사이의 성능, 즉 1.6TFLOPS의 GPU 성능을 발휘했다면 Ally는 최대 8.6TFLOPS로 더 높아진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디스플레이는 7인치 16:9 화면비의 IPS 레벨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휴대용 게임기인 만큼 당연히 멀티터치 지원하고요. 최대 밝기는 500니트, 120Hz 주사율은 물론 7ms의 응답 속도를 갖춘 꽤 좋은 사양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프리싱크 프리미엄 기술 역시 탑재돼 티어링, 스터터링 역시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요. DXC 코팅을 통한 반사 방지는 물론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적용해 내구성 역시 훌륭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40Wh, 기본 제공 충전기는 65W, PD 3.0 사양입니다.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2와 같은 최신 무선 연결도 당연히 지원하고요. HD 햅틱 진동, 6축 자이로 센서는 물론 윈도우 헬로 지원, 지문인식 센서와 같은 보안 기능도 빠짐없이 챙겼고 돌비 애트모스, 스마트 앰프 기술이 적용된 스테레오 스피커, AI 노이즈 캔슬링 어레이 마이크, 하이레스 오디오 역시 지원합니다. ROG 네이밍을 달고 있는 만큼 마감 역시 흠잡을 곳 없고요.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 조합, 조이스틱 부분에는 아우라 싱크로 연동 가능한 RGB 라이트를 적용해 게이밍 감성 충만하고요. 조작부의 완성도, 사용성, 편의성 우수한 편이고요. 무게는 약 608g이에요. 든든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인데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들어보면 가벼운 느낌입니다. 제품 상단에는 좌우 범퍼 트리거, 3.5mm 이어폰 마이크 통합 포트, UHS-2 규격의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 USB 3.2, 젠2 타입C 포트, ROG XG 모바일 인터페이스 연결 포트, 2개의 인디케이터와 지문인식 센서가 내장된 전원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전면부에는 좌우 스틱과 뒷패드, ABXY 버튼, 스피커, 각종 메뉴 버튼과 마이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2개의 매크로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 구성은 게이머에게 가장 익숙한 엑스박스 컨트롤러 레이아웃이고요. 휴대용 게임기 버전으로 변경된 아머리 크리에이트 소프트웨어 역시 사용성이 우수합니다. 게임 라이브러리, 프리세터된 성능 모드, 수동 모드를 통한 전원 설정, 펜속 조절이 가능하고 아우라 싱크 조명 설정은 물론 디스플레이 설정, 오디오 마이크 설정, 실시간 모니터링 역시 지원해 현재 클럭과 프레임 온도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모드를 통한 손쉬운 키 커스텀, 스틱과 트리거의 강도 설정은 물론 진동 조절도 가능하고요.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성능을 확인해 볼까요? 모든 테스트는 어댑터 연결 상태에서 30W TDP 커스텀 프리셋으로 진행했습니다. 시네벤치 RE3을 통해 CPU 성능을 확인했는데요. 점수를 보시면 알 수 있듯 6800U 프로세서 대비 전체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는 펜 소음과 냉각 성능이었는데요. 최대 동작 속도에서도 꽤 조용한 작동 소음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에이수스 측에서는 어떤 기울기에서도 열 전달을 높이는 히트파이프 설계를 통해 냉각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네벤치를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최대 작동 온도는 95도, 평균 작동 온도는 89도를 기록했지만 스로틀링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실제 체감되는 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픽 성능은 어떨까요? 보통 이런 휴대용 게임기 UMPC는 AAA급 게임을 30에서 60프레임 정도로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목표로 하는데요. 확실히 최신 아키텍처 기반 제품답게 대부분의 게임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었습니다. RDNA3 기반의 최신 GPU가 적용된 만큼 라데온 버전의 DLSS라고 볼 수 있는 FSR, RSR2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좀 있었고요.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게임인 레데리2나 GTA5 같은 게임들은 평균 70에서 100프레임 이상도 내줄 수 있다고 하니까 AAA급 게임을 네이티브로 원활하게 구동하다는 게 과장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외장형 그래픽 카드이자
멀티허브를 겸하는 XG 모바일을 별도로 구매하면 엔비디아 RTX 4090이나 라데온 RX 6850M을 연결할 수 있어서 더 높은 사양으로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매력적입니다. 이번에 대만 컴퓨텍스 가서 보고 왔는데 정말 컴퓨터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점이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 장점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냥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단점도 분명히 있죠. 일단 스팀덱처럼 완전히 게임에만 몰두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윈도우 기반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스팀덱처럼 기기 자체에 절전 기능이 없습니다. 윈도우 자체의 절전 모드는 당연히 있지만 이동 중에 게임을 하거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려야 할 때 이럴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꼭 세이브를 하고 종료를 하고 윈도우 절전 모드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게임이 중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타임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2시간 이상 게임하기는 좀 어렵고요. PD 보조 배터리나 60W 이상의 충전기를 챙겨 다니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타입C 포트가 하나라는 점도 좀 아쉽고 PC처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멀티허브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기존 중국제 UMPC들을 모두 씹어먹는 성능 그리고 마감 699불이라는 착한 가격, 이 가격이 핵심입니다. 경쟁 모델들을 모두 관짝으로 보내는 가격이죠. 예판때에 이미 다 매진도 됐고 그만큼 인기가 많고 큰 회사가 만드는 이런 제품의 니즈가 확실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사실 분들은 다 사신 것 같은데 이제 공식적으로 물량이 좀 풀리면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나오는 이런 휴대용 기기들 중에 UMPC 쪽이 가장 발전이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더 많은 재밌는 제품들이 출시되길 바라봅니다. 아마 스팀덱2가 곧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해주세요. 지금까지 그리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